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기능사 TV 프로그램으로 2021년도 조리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중식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문제는 51번부터 60번까지 10문제씩 나오죠. 중식 그 10문제, 과목별 10문제를 2회차 분을 20문제로 구성해서 오늘 한꺼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요리에서 조림의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즙은 조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홍샤오, 뜸들이기, 자박하게 끓이기가 이제 중국 요리의 조림과 성격을 같이 하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식 코스 요리로 가장 알맞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급 재료, 볶음, 튀김, 조림, 찜, 볶아서 소스, 구이, 채소, 생선의 순서가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지수를 홀수로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이죠. 그 주체는 채소로 구성한다 라고 하는 말, 보통 16개 내지 32가지로 구성한다 라고 하는 말은 모두 표준 내에서는 좀 어긋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류의 분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중국식 국수는 알칼리용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면발이 색깔이 하얀 게 아니고 알칼리 용액으로 반죽을 하는 건 맞아요. 간수를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색깔은 노란색이죠. 통상 중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식 국수는 일본식 국수와 함께 밀가루를 소금물로 반죽하는 게 맞죠. 중국식과는 다르죠. 당면은 전분을 알루미늄 명반물에 반죽하는 게 맞습니다. 파스타는 순수한 물에 세몰리나를 반죽하기 때문에 호박색이 된다. 세몰리나는 초강력분이죠.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냉채 요리를 제공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가 몇 도이냐라고 물어봤네요. 냉채는 냉장 온도 중에서 이제 냉장 온도로서는 한 중간 정도 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영상 4도씨 정도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볶음 조리의 매체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매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전달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은 중국 조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당연히 물, 예를 들어 딤섬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이 그 매체죠. 증기.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은 맛의 매체지 조리 매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양생유집, 최씨식경,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어산불영조 등에서 소개한 특이한 식재료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것은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은 우리가 지금 현대어로는 우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요리에 강한 육미 이의 추가적인 맛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중국 하면 역시 그 기름에 볶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진 맛을 육미의 추가적인 맛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북 평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첨가물 등이 풍부한 반면에 희귀한 재료들로 다양한 요리가 발달한 중국 요리는 어디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베이징 요리, 즉 화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예, 베이징 요리가 되겠습니다. 화베이 요리는 이제 베이징뿐만이 아니고 이제 텐진 그리고 이제 허베이, 네이멍구 이쪽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요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코스식으로 가장 알맞은 순서는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2번 문제, 2번 지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채, 냉채, 열채, 주채, 탕, 단, 후식 순이고요. 통상 8 또는 이제 16의 짝수로, 우리나라는 홀수라고 했죠. 예. 중국은 짝수로 구성하는 것이 메인이다. 그리고 여기 주체의 부분은 생선이 주로 활용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요리에서 고추기름 제조법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볼에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끓여 식힌 후 식용유를 붓는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일단은 1, 3, 4번이 맞는 답이니까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고 140도씨 정도로 끓인다. 예, 맞는 말이죠. 시간이 경과하여 고춧가루와 기름이 분리되면 걸러낸다. 예, 맞는 말이 되겠죠. 소량의 대파나 생강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끓여 식힌 식용유를 붓는 게 아니고 140도 정도로 바로 끓이는 것이 고추기름 제조법의 표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요리 중 볶음 요리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4번 리우차이는 소스가 걸쭉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리우차이는 전분을 사용하는 볶음류를 리우차이라고 하기 때문에 걸쭉한 게 특징이죠. 주로 라조육이라든지 마파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우차이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1, 2, 3번은 맞는 답이죠.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오차이는 전분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다. 예, 채소니까. 주로 육류, 생선류, 채소류, 두부 등이 주재료이다. 부재료는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예, 모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전해진 아이스크림은 17세기에는 전 유럽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전혀 근거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으니까 1세기 로마 시대 때 아이스크림이 있었던 것으로 말이 전해지는데 이건 미확인된 상태예요. 17세기 초에 영국 그리고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대중화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 2, 3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사시대의 후식은 꿀, 과일이 주였다. 맞는 말이죠. 고대에는 신에 대한 제물이 디저트였었다라는 얘기고요. 십자군에 의해 계피, 육두구, 편도, 개암 등이 프랑스에 전해졌다. 이제 향신료하고 함께 전해진 거죠. 예,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닌 카렌이 만든 세계 최초의 페타주는 무슨 음식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과자 종류입니다. 이건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4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북위시대 두창정으로 시작하여 청장, 생추, 노추, 시유, 용패, 차륜패 등으로 불리운 중국 요리의 중요한 조미료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두창정은 두가 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콩장에서 떠낸 이 창이 맑다는 뜻이니까요. 맑은 즙이라는 얘기죠. 간장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요리 중 육수나 소스에 대한 조리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공 소스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소스 조리법을 개발한다. 예, 이거는 가공 소스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풍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다. 소스 종류는 다양하죠. 예, 1번 육수의 종류에 따라 도구와 재료를 따로 준비하는 게 맞죠? 주재료와 어울리는 양념료와 향신료를 선택하는 게 맞는 말이고요. 소스의 종류에 따라 조리 방법을 물론 달리하죠. 예,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중 썰기 방법으로 적합지 않은 설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3번 정은 편썰기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건 깍둑썰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조는 막대 모양으로 써는 거, 니는 잘게 다지는 거, 사는 가늘게 실처럼 써는 거죠. 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편썰기는 통상 우리가 편 또는 피엔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라는 방법, 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조는 티아오, 니는 니, 사는 스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1.5cm 정육면체로 썰거나 칼집을 낸 다음에 뜨거운 물이나 육수 또는 기름으로 먼저 열 처리한 후에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폭, 중국어로 빠오라고 하는 폭이 되겠습니다. 이 전은 지안이라고 얘기하죠.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재료를 펼친 후에 중불이나 약불에서 지져내는 것을 전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지짐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작은 중국말로는 짜라고 얘기해도 밑손질한 재료를 넉넉한 기름에 넣어 조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초는 차오라고 얘기를 하죠. 손질한 재료를 강불이나 중불에서 골고루 섞으면서 볶는 요리를 초라고 한다. 류라는 게 있죠. 류. 이거는 밑간한 재료에 튀김옷을 입혀 튀겨낸 후에 소스를 곁들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류라고 얘기를 한다. 팽이라고 하는 것은 밑간한 재료를 지지거나 튀기거나 볶아낸 후에 부재료와 함께 섞으면서 탕즙에 졸여내는 것을 팽이라고 얘기한다. 샤오라고 하죠. 이건 조림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온도로 적합지 않은 설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1. 기름 표면에 튀김옷이 퍼지면 파란 연기가 날 때 120도 이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발연점, 이걸 발연점이라고 그러죠. 발연점이 낮은 거로는 튀김을 하면 안 됩니다. 발연점이 200 이상, 120이 아니고 200 이상 거를 쓰는 걸 권장한다. 2번 바닥에 가라앉아 떠오르지 않으면 140도 이하다.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바로 떠오르면 160도 정도다.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중간에 바로 떠오르면 170도 섭씨 정도 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해삼, 갑오징어를 주재료로 하는 중식 밥 요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삼선볶음밥이 되겠습니다. 새우, 해삼, 갑오징어 해서 세 가지를 이제 메인으로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새우볶음밥은 새우, 달걀, 양파로 밥을 볶는 거죠. 삼선짬뽕은 갑오징어, 해삼, 새우. 삼선이니까 갑오징어, 해삼, 새우로 하는데 면이니까 밥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잡채밥은 당면, 버섯, 당근, 파프리카, 양파에 이제 밥을 볶아내는 것을 잡채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색과 의미의 연결이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오방이라는 게 뭐죠? 오방. 예, 5가지 방위를 뜻하는 거죠. 그 5가지 방위를 색깔로 표시한 거예요.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5가지 방위. 동은 창, 옛날에 창이라고 그랬죠. 창. 수원 그 화성에 보면 동문이 창룡문이죠. 그 창이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서쪽은 백색이죠. 그리고 남쪽은 주. 적이라고 이제 현대는 적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주라고 했었죠. 예, 불구다 이런 뜻이고, 북쪽은 지금은 흑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현이라고 그랬죠. 거물현. 그래서 천자문 2번째 글자잖아요. 거물현. 그 2번째 글자가 아니라 2번째 그 귀절에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쪽은 검은색, 그리고 정중앙은 황, 노랑색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교하고 연결해서 인의 예지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쪽은 인, 우리나라 동대문이 흥인지문이죠. 인의, 돈의문. 남쪽은 례, 숭례문. 그리고 북은 지죠. 예, 홍지문, 지금 숙정문이라고 하지만 홍지문, 또 가운데는 이제 신이 되겠죠. 믿을 신자 해서 그 오방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신각이 우리나라는 정중앙, 즉 경복궁 앞에 있는 의미를 가지면서 궁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해서 이제 신자를 보신각에서 신자를 넣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회분 51번부터 60번까지 그 10문제 2회분에 걸친 중식, 과목별, 조리실무, 피조조리실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고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필기시험에 아주 가볍게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